시청자 여러분,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어선 입항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대표적인 논객이자 정치 시사평론가인 양영태 박사님을 모시고 무너진 우리의 안보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이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영태 박사님은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양 박사님은 서울대 치과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했고요. 지금도 여의도 애치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현직 치과 의사이십니다. 군에 계실 때는 대령으로 계시면서 박정희,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의 주치의를 하셨고요. 전역 후에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종편이라든가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보수 우파를 대표하시는 논객으로 지금도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자유언론인협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수 우파 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부본부장, 예비역 대령연합회 사무총장, 글로리아 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시는 그야말로 다재다능하신 한국 최고 파워 엘리트 마당발이십니다. 양 박사님, 제가 소개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행동본부 대령연합회 사무총장하고 부본부장은 과거의 일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양 박사님하고는 저하고는 또 종편에서도 같이 토론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안보 현실이 너무 심각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안보라는 게. 또 그렇죠. 우리 양 박사님은 이 분야에서 육군 대령 출신이시고 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바로 대답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평양에서 이렇게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김정은의 위장 비핵화 쇼에 속아가지고 합의서를 채택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국방 안보에 무장 해제나 다름없다 이런 개탄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기야 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번 어선 그 귀순 사건을 보니까 우리 안보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그 햇변론자인 그 권중빈 중앙일보 기자 있잖아요. 사장 하셨죠. 사장까지 하시는 분이 언론이시죠. 홍석현 씨의 오른팔이고. 중앙일보 햇변론자.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우연히 한번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 내용에 상당히 그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장해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나라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참 이거는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표현을 참 잘한 글이다 해가지고. 사실 권영빈 씨는 우리 언론계 원로이시지만 훌륭하시죠. 사실은 그동안에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쪽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다 할까? 그런 완전히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분 홍석현 씨의 저희 후견인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얘기까지 듣고, 홍나희 여사도 김정은이가 불러가지고 김정일이가 불러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9.19 군사합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달랑 3번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하고 경제인데, 민생인데 이 안보,
이거를 갖다가 달랑 합의를 해버렸다. 군사 합의를. 예. 이 군사 합의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뭐 거의 그냥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다 바치고 나라 국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지렛대 아닙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금 국방일보에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화로 평화를 유지한다. 우리는 우리는 군사력보다는 대화로 예. 평화를 유지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국방일보라는 게 말이죠. 이 정훈교재로 쓰입니다. 사병들 들어오면 그렇죠. 국방교재를 놓고서 요걸 가지고 이 소위 교육시키는 방향이니까 전부 다 이제 체면에 걸리는 거죠. 지금 대화로 이게 전부 다 국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토방위가 아니고 대화하러 들어간 겁니다. 이 세뇌하러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갖기에 정신교육을 갖다 시킬 때는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적과 싸워서 적을 사살해야 된다. 정말 죽음으로써 우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한다 하는 그 결기가 이게 생명이고 애국심이 생명인데 이거 벌써 무장해제가 돼. 이건 무장해제의 본령이고 그다음 기강이 완전히 기강이라는 건 군인의 가장 근본이죠. 그렇죠. 왜 군인 예. 이 국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그 생명 재산을 위해서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무력을 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군복을 주고 해서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군인, 예. 나라를 지키는 사람 해서 특수한 무력 집단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무력을 빼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무력을 빼버린 건 군인이 아닙니다. 지금 비군인화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 말이죠. 요번에 이 군의 그 북어선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목선 사건. 이게 발표를 했는데 거짓으로 발표했잖아요. 은폐 조작한 예. 혐의가 아주 강하죠. 예, 강하죠. 의혹이 그 은폐 조작 이거는 아주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군 형법상 말이죠. 군인이 큰 국가 안보하고 관련돼서 이건 굉장히 위중한 얘기거든요. 예. 만약에 목선이 지금 와서 삼척항까지 와서 버젓이 와서 국민에게 핸드폰 좀 빌려달라. 이건 다시 말하면 진짜 속아 웃을 일이십니다. 예, 속아 웃을 일이시죠. 이 서울에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나 이거 북에서 왔는데 대통령 좀 만나겠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은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상황을 목선 한 개로 얘기하지 말고 다수의 간첩선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수백 척 되는 간첩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해안, 삼척, 동해안, 남해안 뭐 남해안 다 왔다가 딱 뭐 어떻게 공해상에서 될까요? 와서 쫙 들어와가지고 하면 나라가 순식간에 쑥대밭됩니다. 그러면 벌써 쑥대밭이죠. 여기에 인공기가 꼽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면 경계 경비를 잘 못했다. 그러면은 잘못했다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책임지고 제가 처벌을 받겠다든가. 지금 말이죠.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지 정경두가 사과할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총리는 소위 항상 말했잖아요. 책임 총리 얘기하면 총리가 자기 목을 내놓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대통령은 사과를 하고 나머지 군인들은 군 위계상에 있는 이 군인들 관련자들은 엄중한 그 군법에 비해 올려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소위 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허위로 지금 보고한 이런 자들은 군형법에 의해서 사형시켜야 됩니다. 군형법에 경비를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사형시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지금 뚫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뚫렸죠. 완전히 뚫렸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말이죠. 레이더가 해군의 레이더가 있죠. 또 육군에도 그 해안사 같은 데 레이더 있습니다. 해경도 있습니다. 레이더가 3중, 4중으로 다 포진이 돼 있는데 함정도 있죠. 함정도 있고 있죠. 이게 작동이 안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작동이 어딘가 됐는데 보질 않았을 뿐이죠. 왜? 국회에서 대화로 하라는데
대화로 하라는데. 딴짓하고 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군인들이 군인 정신에서 자 내가 몇 시간 동안 이걸 갖다가 서칠 해안선을 갖다가 국민의 네.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보고 있어 해야 된다. 다 이런 데서 한 3, 4종으로 이렇게 겹치기로 이렇게 몇 메타, 60m용, 100m용 다 이 저 레이더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했으면 벌써 하나라도 걸리는데 안 했다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조직적으로 알고도 모른 척 했는 건지 아니면은 두 번째 이게 이 대화로 하라고 매일 정원교육을 받으니까 이거 뭐 우리 이제 곧 통일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회의가 돼가지고 말이죠. 기강이 전부 무너진 거. 군인이 무너졌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뭐냐면 이 군대라는 건 말이죠. 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라든가 사유물이 아닙니다. 이 군은 그렇죠. 국민의 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군은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 군이 기본과 본령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군이 지금 이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두 번째 총리는 날아가야 되고 아까도 제기했지만 국민에게 직접 거짓말을 조작 은폐를 한 거짓말을 한 이런 자들은 허위 사실 허위를 갖다가 보고한 자들을 이런 자들은 군 형법에 의하여서 엄중히 사형시킬 사람 사형시키고 하지 않으면 이 군대 기강이 서질 않습니다. 이거. 또 이런 일 정도가 나면은 사실은 정부는 지금 다 숨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거든. 이런 거야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할 바로 사안. 이것이 국정조사감입니다. 여기는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합참, 해경까지 똘똘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걸 다 은폐하고 조작하고 왜곡시킨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런 일이야말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그 책임을 규명하고 추궁하는 거. 그게 국정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계에 이제 실패한 군대가 북한 그 목선 있지 않습니까? 그 발견 경위 있지 않습니까? 경위를 놓고서 전부 다 거짓 브리핑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통합돼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속인 행위죠. 이거는 정말 중대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는요, 이거는 군형법상으로는 사형입니다. 경계에 실패하면 이거는 정말 사형입니다. 왜 구멍을 뚫어나고 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했으니 이게 천인공노할 이거는 반역행위죠. 전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천안함 폭진, 연평도 해전, 그걸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알잖아요. 알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정경두 국방장관 얘기는 안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 장관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 책임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 책임을 묻겠다고만 해요. 아래 사람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나 적다. 그게 범위가 대통령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얘기 뜻에서 제가 한 거고 1차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물러나야지.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스스로 자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얘기해. 아니 스스로 자결해야죠. 왜? 국방부 장관이 정말 멀건 대낮에 삼척항까지 북한 선박이 목선이 그것도 말이죠. 내려와가지고 국민들한테 핸드폰 빌려주소 이렇게 할 정도로 안보가 뚫렸으면은 이건 자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럴 정도로 정말 이거는 제가 보고요.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경두란 사람은요. 저는 국방장관이라고 생각을 이미 놓은 지가 옛날입니다. 그 전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좀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네, 물건인데 그래도 이 양반은 처음에 어긋정 놓으면서 청와대하고 약간 좀 부대치기다 하다가 결국은 가가지고 군사합의까지 해버린 사람. 깨갱 해버렸죠. 깨갱 해버렸죠. 문정인이 잘 모르고 그냥 씹다가 아주 씹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고. 청와대한테 뒤통수 한 번 맞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딱 머리 숙였죠. 근데 군인 출신들은 이 사관학교 제복
그 훌륭한 엄정한 군기 속에서 그 방황하는 청년기 동안 그 청년기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국가에서 부여했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 별 달고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 꼴이 뭡니까? 응? 지금 훌륭한 소위 김관진 장관과 같은 그런 장군이 있는가 하면은 정경두 같은 정말 장군 아닌 장군도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엑스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엑스별이라고 그랬죠. 속칭 엑스별이라고 그러는데 닦아놓고 똥별이라고 그랬죠. 똥별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이 장성들이 훌륭한 지금 장성들이 개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훌륭한 장성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끌어가고 했거든요. 지난번에 그 공관병 갑질로 전역당하신 그 박찬주 대장 그 전역사 보면은 정말 참군인이고 철학적인 면이 다 깔려 있는 애국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스며 있는 그런 참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근데 저는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정보당국에서 북의 그 목선 그걸 통지를 갖다 조사를 하루 했잖아요. 무슨 조사를 하루 합니까? 조사는 면밀히 하려면 며칠을 해야 되는데. 최소 그동안 5일은 했거든요. 합동신문을. 네네, 합동신문을. 그 하루 딱 끝나고 바로 이튿날 북송 통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홍보수석이죠. 이분이 북어선 그 보도 때문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뻔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나와갖고 김정은 신기를 건드려가지고 이게 그래도 조금 남북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깨질 뻔했다. 국방 안보가 완전히 구멍난 것은 저리 가고 김정은이 혹시 북한 눈치 보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저 앵커께서는 좀 잘 봐주셔서 지금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꼭 꼬문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누구의 꼬문 같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니 나라 안보가 틀렸는데 언론 보도 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언론 보도, 언론이 그나마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이 적화가 됐는지 지금 적화가 진행 중인지 지금 알 길도 없었어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이 보도 안 했으면 다 숨기려고 했거든요. 그럼요. 다 숨기려고 그랬죠. 보도를 아예 모른 채 하고 있다가 언론에서 어느 언론이 특종을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폐 축소 왜곡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 총체적으로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독재자인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를 자기네들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발사체라고 허위 보고를 했잖아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허위 보고한 그때 발사체라고 허위 보고한 바로 그런 군인이라든가 책임자도요 총살시켜야 돼요. 군형법에 의해서. 왜? 국민들에게 속였으니까. 왜? 핵하고 발사체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발사체는 돌멩이 던져도 발사체고 이 손방맹이 던져도 하지만 핵이란 거는 우리 여기가 전부 다 타버릴 수 있는 이런 건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이가 핵을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 안전이 보장된다 하면서 거기서 방송에 나왔잖아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날 스웨덴 가가지고 말이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이 대비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대통령님 제발 좀 통수권자로서의 좀 가져주세요. 이 김정은이가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 미사일 발사할 때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걸 지금 바로 심득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비무환 바로 그 유비무환 정신입니다. 강력한 힘을 지녀야만 평화와 안전 이 보장된다는 거는 이게 원래 제일 근본이 박정희 대통령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게 유비무환. 참 이걸 보면서 통수권자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만나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럼 저는 이럽니다. 안보가 참
걱정입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네네네. 평양을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네네. 김정은과 뭐 잠자는 시간을 빼고도 7시간인가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시진핑, 김정은 브로맨스, 예. 혈맹 관계를 이렇게 과시를 맞습니다. 했어요. 네네. 아마 네. 환영 환송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역대급입니다. 같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네. 사실은 뭐 김정은이 그동안 푸틴도 만났고 이제 시진핑과도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인 북중러 예. 삼국 동맹은 확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또 확관이 시진핑하고 러시아 푸틴도 얼마 전에 또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미국과도 불신 관계예요. 미국이 우리 별로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죠. 그리고 사실 일본과는 거의 적대 관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국방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거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네, 그 판을 갖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판입니다. 네. 우리 민족끼리 예. 여기에 지금 가 있는 예,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에 중점을 준 나머지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 예. 일본하고 적대 관계를 우리가 가장 친구 관계, 설린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아름답던 그 한미동맹,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좀 대한민국이 G20에, G20 정상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훌륭하게 올려놓은 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건국 대통령 해가지고 훌륭한 이 대통령들이 그나마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이 국토와 강사, 이 민족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동맹 하나 없고 여기서 왕따, 저기서 왕따.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지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며칠 전에 중국 홍콩에서 그 피플스 파워가 있었어요. 700만이 홍콩 전체 인구인데 200만이 나와가지고 했다는 건 거의 3분의 1이 그것도 완전 평화 시위로 해가지고 이 소위 소환해서 거의 범죄자를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법을 만들어서 중국이 범죄인 인도 법이라고 그러죠. 예, 범죄인 송환법을 이걸 만들라고 한 걸 딱 일단 차단을 시민의 힘. 예, 시민의 힘으로 막은 거죠. 예. 그 피플스 파워에 민망스럽고 무지하고 놀라운 그 가슴을 쓸어안고 시진핑이가 북한에 가서 북면 전환을 위해서 간 거죠, 그게. 그래 미국에서 대만 카드도 쓰고 홍콩 카드도 쓰니까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북한 카드 쓰겠다. 북한 카드 안 쓰겠다. 내가 앞으로 이 비핵화 협상 나도 끼어들겠다. 또 김정은한테 내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좀 속여 먹어볼까.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을 어떻게 맞습니다. 역전을 시켜볼까. 그런 속셈 아니겠어요? 예, 그런 속셈이죠. 속셈인데 원래가 그런 속셈을 갖고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데 원래는 북한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자기들이 입으로 항상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탁 굽히고 그냥 혈맹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진핑하고 이 김정은이하고 둘이 회담하는 동안 문재인이란 문자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중재자 촉진자는 이제 이렇게 중재자 촉진자는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예, 판단도 이미 내렸지만 이제 우리끼리다. 그런데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지금 미국입니다. 이 아름다운 미국 동맹을 갖다가 이 한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맹 관계를 지금 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의지적으로 깨는 게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동맹이 원하는 거를 다 해야 되는데 하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한번 보세요. 사드가 몇 년 됐는데도 사드를 설치를 제대로 해달라고 해도 하질 않습니다. 내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왜 사드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사드 설치해가지고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는데 동맹에서 왜 이 동맹을 자꾸 미워하고 동맹을 위험시하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참 그 이해가 지금 안 되고 만약에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 네. 또 한일 동맹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것은 중요하죠.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도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인데 네. 우리는 그 한미나 한일 동맹보다는 민족 공조 네. 그쪽에 지금 기울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민족 공조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문정부에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그건 하나의 좌파들이 갖고 있는 허망한 꿈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아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감으로 지금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 이 나라를 하고 퀘션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가 지금 왜 자꾸 있는 원전도 탈원전해버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게 민생이 점점 피폐해지고 다른 나라는 점점 더 잘 살아 성장하고 잘 살고 그렇죠. 이러는데 뭐 다른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도 견고하게 되고 있고 네, 우리만 맞습니다. 그냥 마이너스로 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베네수엘라라고 보고 차베스도 보고 다 봤으면서 일부러 막 갈라주면 표는 물론 포퓰리즘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국가 안보를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이 대통령께서 왜 지금 무슨 보관으로 이러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이번에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 통수권자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절대 안보를 회복할 수 없다. 그럼 회복할 수 없다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렇죠. 바로 그 문제가 홍콩 보십시오. 홍콩 큰 중국 앞에 맞서가지고 송환법 하나 딱 하려고 하는데 200만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중국이 접었다는 사실. 이 피플스 파워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피플스 파워 아닙니까? 촛불 정권이라는 게 바로 피플스 파워죠. 피플스 파워는 그건 그 당시에 피플스 파워지만 그는 본인들의 피플스 파워가 아니고 대한민국 그 시대 상황의 피플스 파워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피플스 파워가 무엇인지 이렇게 뚫리고 안보가 구멍이 뚫려서 우리의 이 거짓말로 브리핑을 하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간첩선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온 해안에서 목선들이 위장해가지고 왔으면 그 순식간에 우리가 점령당할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럴 경우를 상정할 때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경우에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국정조사권 발동해서 책임자를 엄중히 찾아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시 소생하는 기분으로 정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박정희 산업화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정말 성장 동력 이걸 갖다가 절대로 다시 복원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큰일 날 어떤 심산 앞에 놓여 있다. 네. 끝으로 하나 더 네네. 물을 것은 이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김수현 씨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바꿨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수석을 윤종원 씨에서 이호승 기재부 차관으로 바꿨어요. 이제 경제라인을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급한 것은 외교 안보 라인 아닌가 하는 생각. 정의용 그 안보실장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런 영향가도 없고 또 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있을라만한 투명 인간들이거든요. 경제 라인도 급하지만 외교 안보 라인부터 손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청와대가 좀 뭔가 좀 제대로 안보와 국방 문제가 돌아갈 것 같아요. 그건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안보 라인 강경화 그다음에 정의용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갖다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정말 국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국가로 되돌려 놓으시려면은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와서 국가 안보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그 김상조 씨라든가 전부 인사들 경제팀 인사만 하더라도 다 경제 라인 인사 아닙니까? 예. 아니 거기서 그 사람 갔다가 또 바꿨다가
이거는 이런 인사는 전에도 장하성시에서 예. 김수현 씨로 바꿀 때도 다 해전문 인사예요. 또 생각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문이나 지금 신문이나 보면 회전문 인사, 회전문 인사, 회전문 캠코더 인사, 뭐. 캠코더 인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의용 그 안보실장 지금 말씀이 이게 김정은이 때문에 놔두는 거 아닌가? 예. 강경화도 그렇기 때문에 놔둔 거 아닌가? 이 안보실장, 이 외교부 장관이 지금 바뀌어지지 않다면 국가의 이 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본하고도 옛날처럼 설린으로 돌아서 일본하고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그래야죠. 군사동맹을 하지 예. 않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지금. 예. 바로 이러한 위기감을 갖다가 여기 대통령께서는 하나도 느끼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글쎄요, 왜 뭐. 느끼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상황은 아실 거 아닙니까? 뭐 경제는 어차피 지금 폭망을 한 상황이지만 네. 안보라도 튼튼히 지켜야 할 텐데 예, 맞습니다. 라인 그 외교 안보 라인도 그대로 두고 있고 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열불이 난다 할까 답답하다 할까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하나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저기 청와대도 있어봤고 근방에서 이 하시는 분들의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주치의를 하셨으니까 예. 돌아가는 그 권부 예. 그런 그걸 상황을 잘 보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권위주의 시대부터 쭉 지금 자유주의 시대까지 쭉 이렇게 민주에 봐도 다 이 여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도 그 야당이 누구냐면 유경수 여사입니다. 유 여사가 뭐 신문 보고 이렇게 딱 하면은요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 나와요. 그냥. 그리고 야당 예를 들면 당수 김영삼도 만나고 김대중도 만나고 딱 해가지고 단독 영수회담 해가지고 참 나오잖아요. 정치가 꼬였을 때 예. 탁 풀어냈죠. 확 풀어내는데 일도 양단으로 탁 풀어내고 정치가 꼬였을 정말 때는 정상이 쾌도 남마로 풀어내고 그랬죠. 예, 그게 바로 톱다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엉뚱한 톱다운만 자꾸 얘기를 해요. 김정은이하고 이제 예를 들면 저 누굽니까? 트럼프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그래서 김정숙 여사도 톱다운 하려고 저 대기업 CEO들 10명 청와대로 불러갖고 몰래 오찬을 했나요? 그건 난 모르겠네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 CEO들한테 김정숙 여사가 만약에 불렀다면 여태까지 대기업을 너무 혼을 내고 그렇게 해야죠. 감옥을 보내고 이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은 박수 쳤을 거예요. 박수 정말 왕창 나오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그것도 숨기려다가 이렇게 할 수 없이 공개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온 게 없네요. 딱 입 다물어 버리니. 한번 앵커님께서 한번 알아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 양양태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 안보 걱정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 북한 어선의 귀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너진 안보의 경각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양양태 박사님 자주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